북한은 지금 자기들 체제 관리가 급선무기 때문에 우리하고 6.25식으로 전면 그리고 정면 대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 압니다.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 스스로 이 위기 관리를 극복할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조선을 건드리면서 이것을 통제하려 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자꾸 유발시킨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다가오는 진짜 위기라고 불러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핵 문제가 터졌습니다. 핵 문제는 장기화됩니다. 김계관이 조선노동당 간부이자 동시에 외교부 부부장은 김계관이 우리가 정부에 있을 때 저 카운터파트가 김계관입니다. 나이 70도 안 했어요. 우리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정권 안에서 뭐 장관도 수십 번 바뀌지만 저기는 죽어나가기 전에는 잘 안 바꿉니다. 묘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와 첩보의 양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너무 정확해. 우리는 몰라. 장관 시켜도 알고 차관은 더 모르고 한참 지나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김계관이 우리가 핵카드를 흔들고 있는 것은 인도 파키스탄 모델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파 모델로 간다. 남조선 까불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인파 모델로 간다. 그때 제가 조선일보 신원에 최근에 중앙일보 신원에 그걸 써준 이유가 이것은 저희들 입으로 바꿀 수 없는 병영국가의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핵 문제에 관한 자기 경우를 대비하라. 자기 경우 대비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핵 개발하는 얘기예요? 넘버원 한미연합작전체제 지금 해체는 너무 이르다. 딜레이 시켜. 외롭게 투쟁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강경파로 몰리고 그랬는데 강경파라니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분명히 현실의 위협을 직시하고 미래의 꿈을 꾸라는 것 갖다가 저희가 강경파가 됩니까? 한미연합작전체제 언젠가는 해체돼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좀 홀딩해라. 넘버 2 국방계획 2020 우리 뜻대로 안 될 수가 있다. 우리 정권 초에 한 얘기예요. 우리 이 경제 규모, 이 경제 성장 가지고 노무현 씨가 만드는 이 계획은 절대로 안 된다. 따라서 자주국방 목표가 미달될 수가 있다. 그러면 전자권 전환은 어떻게 돼야 돼? 원칙은 합의했지만 방법론은 순회시켜라. 그게 넘버 2예요. 넘버 3 뭡니까? 간단해. 북한이 내부 사정에 의해서 혼란과 혼돈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국제공조로 북한에게 간섭, 개입, 영향, 통제, 유도 이걸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정부와 국민이 그럴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가? 독일에 대해서는 보지도 않느냐 말이죠. 잘못하면 둘 다 망한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핵 문제에 대한 제약의 경우는 핵 개발하는 게 아니고 국제 공조체제를 갖추고 부산을 건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실을 기하고 그리고 집안 사정을 보면서 얘기하고 우리 내부의 대공전선과 그리고 전방의 휴전선은 천안함 폭침으로 흔들렸고 내부의 대공전선은 현역 장성의 간첩단 사건으로 지금 망신도 이만저만한 망신 나오죠. 한국의 말이 좋아 친국 좌파지. 황장엽 선생 얘기할까요? 제가 황해법칙이라고 합니다. 97년도에 황장엽 씨가 왔을 때 제가 정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있을 때입니다만 초롱초롱한 눈으로 한 얘기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 배석한 친구한테 야 이거 당장 보도시켜라고 했어요. 뭐가요? 첫째가 뭐예요? 북조선 지도부는 남조선 잘 사는 거 잘 안다. 그러나 절대로 혼자 잘 살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놔. 그게 금강사예요. 그게 개성공단. 그게 평양관광이에요. 백두산관광이에요. 그게 TV 중계권부터 시작해서 남조선 돈 지금 못 먹으면 병신이다. 용어가 자기들 용어야. 남북협력기금을 북한이 뭐라고 했어요? 북한 간부들 우리 듣는 데서. 그거 우리 예산이야. 자기들 거래요. 아주 눈먼 돈으로 침투했고. 이거 뭐 사례가 끝이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황 선생의 첫마디가 남조선 잘 사는 거 잘 안다. 그러나 네 혼자 잘 사게 내버리지 않는다. 도가 아니라 내놔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한 번도 화해협력의 심볼로 본 게 아니라 남조선의 달러박스로 보고. 그러니까 저 지경이 됩니다. 두 번째, 북조선은 언젠가 망한다. 그러나 혼자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쓰는 용어로 북한의 급변 사태는 우리의 격변 상황을
유발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보역 간의 천하대란이고 최근에 이 참여연대 가지고서 또 양쪽이 완전히 갈라진. 제가 그 얘기 하려면 정말. 자, 세 번째. 그리고 남조선 제도권 내에 우리 북조선 협조자가 깊숙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 이게 황장님 리스트입니다. 이 얘기가 지난 10년간 묻혀 있었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보수가 비겁한 게 아니라 엄두가 안 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다시 직접 제가 테러 위협도 당했으니까. 그랬더니 뭐 제가 통일부 장관 되니까 그냥 업보를 단단하게 치르게 만들더구만. 대한민국의 좌파는 다 때려 달라드는 걸 보고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고도의 공작적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천안함 사태와 이 6.25 교훈에 관한 겁니다.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했던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이 자리에 합당한 발언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안에 전척이 안 되는 내용이고 이미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고 계실 뿐이지. 김일성이는 90년대 초에 이대로 가면 우리가 동독장 난다. 중국 놈들이 우리를 배신했고 소련 놈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 얘기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하고 수교했다 그 뜻이에요. 걸프전을 보니까 우리가 도무지 남조선의 한미연합작전체제가 존재하는 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어찌해야 되는가 했을 때 김일성의 그 유명한 지시문입니다. 미제와의 관계를 개선하자. 이것이 미북 양자 접촉의 원조입니다. 지금도 매달리는 거. 두 번째, 핵무장을 서두르자. 대책이 없다. 고슴도치가 되자. 이게 고슴도치 이론입니다. 셋째, 대남 공작을 배가하라. 6.25식으로 전면 대결에서 승산이 없으면 그것이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6.15식으로라도 간접 공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6.15 공동선언 나왔을 때 목을 걸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남북 간의 정상선언에 안보 문제가 한마디가 안 들어가 있느냐 이게. 어떻게 평화체제 구축 문제만 들어가 있고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 핵 문제 같은 거 거의 다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씨가 또 14선언을 들고 왔을 때 그야말로 오마이갓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문서냐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지난날의 업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대로 할 수도 없게 돼 있고 사실. 국론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능력 자체가 안 돼. 북한을 매겨 살리기도 만들어놨으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돌이켜서 설명하는 이유가 김일성의 지금 핵무장 서두르라, 미자의 관계 개선하라, 대남공작 배가라는 용어는 놀랍게도 유난인 유군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의 핵심 워딩이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여러분에게 소개시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저는 서해 유성룡이 저희의 롤모델입니다. 서해 선생의 임난의 국난 극복사가 징비록에 생생하게 전달되는 걸 보고 치대하고 용하고 개념만 바꾸면 똑같게 돼요. 그게 3포인트로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보도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어디 조선일보가 어디 시로에. 첫째, 지도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군사, 요즘 말로 말하면 안보입니다. 군사를 모르면 나라를 적에게 팔아넘긴 것과 같다. 오로지 국가 지도자는 안보 문제를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당시 선조를 보고 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정세 오판으로 천하의 대세를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황윤길이하고 김성일이가 임난 직전에 도요토미 히데이시 보고 와가지고 상반대 보고 올리는 거 보고 한 얘기. 한 사람의 정세 오판으로 천하의 대세를 그르치지 마라. 천안함을 보고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지금도 우기는 양반들한테 하는 얘기. 그리고 이번 위기로 끄시고 이제 우리가 꼬리 내리고 유턴하면 남북 화해협력 시대가 열릴 거라고 말하는 정치인들한테 대한 준엄한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분명히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 위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거든요. 북한 상황이